내가 공들여서 다 만들어 놓은 거를 손을 타는데 뭐 가만히 있겠네. 자, 이제 스트리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해요? 네. 자, 오늘은 자, 제가 이제 수업을 스트리밍으로 일부분은 다 하고요. 우리 저 개인적인 것만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스트리밍으로 그냥 바로 올려서 요 시간에 11시에 우리가 수업이잖아요, 원래. 근데 뭐 하고 뭐 하면 11시 반쯤, 지금 몇 시예요? 11시 반이에요. 그러니까 30분 소요됐네, 오늘. 그래서 11시부터 보통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한 2주는 이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 써는 내용이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소중하게 되게 공을 들여서 해놓은 거가 망가지거나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 그렇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도 2주 동안 굉장히 그걸 고심하면서 힘들게 2주를 보냈거든요. 근데 저번 주에 찍은 거 보니까 얼굴이 진짜 완전히 진짜 딴 사람 같더라고요. 너무 잠도 못 잤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자, 어찌됐든 지금 이제 요걸로 해서 일단 수업을 1차 나가고 우리 사유하는 시간이나 이런 거는 따로 유튜브로 해서 올리던가 할게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졸업하는 게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11월 달 이제 들어가면 요거 10월 얼마 안 남았으니까 10일, 1, 10일, 12일, 3개월 남은 거예요. 3개월에 정리 다 하고 사주 어느 정도 풀어서 가야지 이거 하죠. 응? 그래서 우리가 1년 코스로 이걸 지금 맞춘 건데 기존에 우리 서 선생님은 10년, 7년 좀 넘었죠? 10년은 안 되시죠? 이 풍수부터 시작해서 하신 게 사주를 만났다고 하는 게 그리고 우리 여기 사라쌤은 요번에 처음 한 건데 거의 차라리 밑 바탕이 저될 게 없이 이렇게 시작하면 더 흡수가 빨라요. 네. 막 이것저것 섞여서 배우지 않고 지금은 딱 해야 되는 요점만 제가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저 산화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흡수력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네. 기존에는 막 신살 막 이런 거 많이 섞어서 옛날 이 점수라고 같이 섞어서 했던 부분이 많기 때문에 되게 혼란스러워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저가 정확하게 추구하는 거는 뭐예요? 이런 미신적인 거, 이렇게 뭔가 불확실한 거는 다 빼고 사실적인 거, 그 다음에 과학의 원리에서 이렇게 현 상황에 나타나는 것만 전 쓰고 싶어 하는 거죠, 지금. 저 보면 아시겠죠? 네. 앞으로도 그걸 추구하고, 이제 내년 2월에 강의를 다시 이제, 시작되는데, 몇 분이 오실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오시는 분들이 좀 그런 걸 원하시고 추구하시는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번처럼. 그래서 산화쌤은 기존에보다 이게 더 아마 잘 맞을 거예요. 자기 사고방식에. 그죠? 네. 그래서 언니는 어떠셨어요? 더 좋죠. 언니도 더 좋아요? 이 기존에. 이게 맞죠. 그러니까 되게 좀 헤맸던 부분이 이제 정리되고 잡혀지면서 그러니까. 사주를 이제 좀 현실적으로. 가야 될 길을 찾은 거죠. 네.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헤매는 길에서. 저희 이제 수강생 모집 이제 광고를 하는데 이런 취지로 이 명리를 하고 싶은 분들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저도 계속 정진하고 그 연구에 나가면서 이 과학적인 자연과학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걸 자꾸 입증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고 근데 이제 저번에도 몇 번씩 수업에 걸쳐서 저희가 말씀드렸거든요. 이 점수라고 명리하고는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는데 우리는 구분하지 않고 계속 섞어서 썼다, 여태까지. 그러면 점술에 들어가는 건 자미두수에 속한 너무 기륭화복에 치우쳐져 있는 거, 신살 위주로 해석하는 거, 12운성 이런 것도 다 명리라고는 하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명리를 냉정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따져서 보면은 그 감정이 들어가 있지 않고 운을 읽는 거예요, 원래는.
네. 우리 정말 공부할 때 나눠줬잖아요. 그래서 7점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거는 잘 이쪽 점술 쪽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감정을 막 이렇게 한 거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는 건 실정이라는 게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희노애락 그거를 다룬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는 그 명리학의 이해에 교재에서 그거는 발췌해서 구분해서 알려드린 건데 왜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게 왜 점술에 들어갔냐면 이 음양오행으로 따지는 거 안에는 감정이란 게 없어요. 음양오행은 어떠한 에너지의 반응을 말한 거지. 그러면은 감정이라고 들어간 거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육신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그래서 그거는 음양오행 다음으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그게 점술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점술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지 않은 거 안에서 사람들의 이 삶을 통해서 사람들의 그런 이익과 어떠한 생활과 이런 걸 통해서 막 만들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근거가 음양오행처럼 음양오행은 정확하게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거는 태양을 위주로 지구가 돌아갈 때 공자전의 원리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 없는데 기룡화복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음양으로 감정으로 치우쳐져 놓은 거에는 거기에는 보는 사람들마다 다르고 중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점수라고 이렇게 딱 나눠져서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그 음양을 다뤘던 그 중국의 왕충이나 막 이런 사람들이 그거를 그렇게 비난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혼란하게 할 수 있는 해석법이 이 사람 저 사람마다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관성 없이 그래서 그렇게 나눠놓은 거고요. 지금 이제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거는 뭐예요? 물론 말씀드렸죠. 이 월지를 중심으로 해서 육친을 해서 이렇게 놓으면 심리 해석이 엄청 잘 된다고 했고 그걸 더 구체적으로 이 서양 심리학을 여기에 접목해서 하면 더 잘 맞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는 원래 칼륨의 분석 심리학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여기에 현관으로 떠 있는 거는 메슬로우의 그 목적 의식을 향한 그걸 말한 거고 그걸 다 수업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업을 반복해서만 들어도 복습이 충분히 돼요. 그 요점 정리해서 올려놓은 게 어떻게 보면 더 핵심이에요. 그래서 추구는 계속 이렇게 갈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명리학이 난 이렇게 쓰이면 이게 굉장히 좋은 도구지 계속 점술적으로나 그쪽은 저하고는 원래 처음부터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왜 스승을 두지 않냐면은 기존에 다 그렇게 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나마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들이나 그분들이 음양오행에 가깝게 하시는 분들이고 거의 대부분 그걸 추구하고 계시는 거 안에 고전역학이라는 너무 정형화된 걸 쓰기 때문에 미래는 가능성을 열어둔 거 안에 그거를 활용하지 못하는 게 답답함을 느꼈고 그래서 저는 스승님이라는 걸 두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이 공부에 꼭 스승님이 둬야 되나요? 사부님이 있어야 돼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다 우리는 같이 학문으로 공부에 나가는 도반이고 다 그런 사람들이지 뭐 사부님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학문이라고 하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진리가 새롭게 나오고 발견되면 그것도 바뀌죠. 거기에서 바뀌어가는 거에 뭐 영원한 게 어디 있어요. 아니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그 원리가 깨지는 상황에서 누가 뭐 사람이 얼마만큼 확실하고 해서 스승님이라는 게 존재해야 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다만 학교에 갔을 때는 선생님이라는 그분들은 나를 가르쳐 주신 분이고 그런 거 어떤 제도화에 있으니까 하지. 근데 그분들의 그것도 다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히려 더 사주를 잘 푸시거나 이런 걸 잘 보시는 분들은 오히려 학교 쪽이 아닌 이런 실전에서 쓰시는 선생님들이 더 많으시죠. 경험과 노하우가 많이 쌓여서. 그런데 지금의 취지는 그런 거가 아니라 자연의 원리에 가장 가깝게 잘 맞을 수 있는 근원을 난 찾아가고자 원하는 학문을 하고 싶어 하는 거고 지금도 그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입생들이 오실 때 그런 거를 좀 추구하시는 분들
그런 거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오시면은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3개월 남은 거 안에 정리를 싹 해서 드려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제가 여기 본 이 고전 역학에서의 양자 역학이 요거는 가능성을 어떻게 만들어서 찾아서 가느냐를 지금 말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기존의 그러면 봐봐요. 오늘부터는 기존에 생각하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명리랑 제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이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돼야 된다는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그게 다른 부분이거든요. 자, 첫째는 우리가 사갑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아요. 사유축이라고 하면은 이 모든 모여있는 것들이 이 유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관점은 전혀 자연과학에 맞지 않는 거라는 걸 저는 발견하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사유축, 인호술 이 삼합을 그러니까는 명리학에서는 형, 흉, 회, 합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저번에 뭐라 그랬어요? 음양오행을 정확히 보면은 이거를 안 보게 된다 그랬잖아요. 형충해합을. 왜냐면 여기서 왜곡이 생겨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했잖아요. 이걸 통치로 하는 목적으로 만든 학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를 어디에서 변수를 만들어놨냐면 이런 형충해합에서 만들어 놓는 게 분명해요. 그러면은 음양오행에 이 움직이는 이 태양의 이 지구의 공자전은 에너지를 그렇게 주지 않는데 이렇게 해서 묶어서 자꾸 해석을 하면 본질에서 벗어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지 말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기존의 명리학은 그렇게 하시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추구하는 거는 분명히 아니라는 관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요한 거는 월지에서 어떻게 돼서 작용하느냐 할 때 사유축에 사주에 이렇게 있어도 그게 항상 어떻다는 건지 근간이 없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유튜브를 봐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돌아가는 운에 있어서 항상 월지를 중심으로 보되 거기에 작용되어 있는 가장 큰 에너지원, 천간에 떠 있는 이런 거가 더 현실적으로 운을 읽을 때 되게 작용을 많이 한다. 그간 해보면 그렇다라고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 정리할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한테 몇 번씩 말씀드렸는데, 자, 우리가 인호술, 인묘진. 잠깐만요. 다시. 보이나? 인묘진, 사오미. 이게 지금 스트리밍은 세로로밖에 안 돼. 그래서 이게 지금 좁아. 여기가. 사오미, 신유술, 태자축이잖아요. 자,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우리가 지금 가장 헷갈려하는 거는 진술충미예요. 선생님들마다 지금 이게 다 다르지? 진술충미. 자, 이거를 보통 기존에 이거를 토라고 보죠.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왜 과학적으로 토가 아니냐면 인묘진이면 이거 목이에요. 사옴이면 이거는 화예요. 신유술이면 금으로 봐야 돼. 왜 그러냐? 자,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공자전을 해요. 돌아가. 근데 얘가 이렇게 돌아갔다가 그러면은 인묘진일 때 그런데 얘가 이거를 우리가 토로 보는 거에 견해서 이게 일단은 목이 아닌 이유가 될 수 없는 게,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돌아가죠. 돌아가는데 얘가 여기에서 다시 후진을 해서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술이 만약에 진이 여기가 목인데 이게 만약에 여기에서 사주에 어디에서 있다고 쳐봐. 월지가 아닌 거에 다른 데 있다고 쳐봐. 그럼 얘가 후진해서 이게 목이 아니야? 그러니까는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원리를 보면 인묘진, 사오미 이게 순서가 맞는 거지. 이게 인묘진이라고 해서 이게 토의 기운을 갖고 있는 환절기에 우리가 봐봐. 토라고 하는 거는 저번에도 설명했죠. 지구와도 같고 내 몸과도 같고 어떤 거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계절하고 이 계절하고 이어주는 기운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이게 인묘진이란 봄이 아니냐고요. 봄이 맞잖아.
그러면 이게 월지만 있을 때만 통용이 된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 60갑자를 만들어 놓을 때 갑자, 을축 다 만들어 놓을 때 진을 목으로 본 거예요. 이거를 목으로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응? 그래서 임묘진, 사오미 이 진술충미는 정확하게 이 계절의 걸로 보는 게 맞아요. 자꾸 이것 때문에 혼란스러워. 그럼 봐봐. 이거를 만약에 목이라고 안 보고 이거를 토라고 보면은 토만 특별하게 왜 밑에 지지가 4개냐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맞지 않잖아. 자, 우리가 지구 이 자연과학을 쓰는 원리는 뭐를 사람들한테 주냐면 공평함을 준다는 거야. 공평함. 뭔가 특별한 게 크게 없어.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조건을 주는 게 자연과학이 가능성을 우리에게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토만 특별하게 진술충미라는 내 지지를 다 갖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선생님들이 다 달라요. 제가 보는 여태껏 이거를 공부하고 옛날에도 항상 느끼고 하는 것들이 저도 꽤 오랜 시간을 보냈거든요. 근데 나는 타당하지 않으면 안 믿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계속 파고 들어가는 게 있어. 그러면 이거는 정확하게 봄이에요. 봄. 이거를 나무로 보지 않는 건 되게 웃긴 관점이에요. 그러면 이 태양이 이거를 거슬른다는 얘기예요. 안 그래요? 자, 봐봐. 자, 해석의 예를 어떻게 듣는지 알려드릴게요. 잠깐 지우고. 자, 기존에 이거를 만약에 진이라고 쳐봐요. 여기가 진월이야. 이거는. 자, 월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일이야. 그러면 여기가 진이 또 있다고 쳐봐. 그러면 기존에 여기에 월지에 있는 것만 저기래요. 목이래요. 말이 안 되지. 왜냐하면 여기 있는 것도 목이에요. 이게 왜 목이 아니야? 여기 이거를 만들 때 60갑자를 만들 때 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거를 왜 여기는 아니라고 얘기하냐는 거지. 응? 그러면은 우리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계속 봉자전하면서 돌아가기 때문에 다시 뒤로 돌아가지는 않는다니까. 그러기 때문에 증거로서 충분하다는 거지. 계절은 임묘진 하면은 봄이고 사오미 이게 목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거는 너무 타당해. 이게 합리적이잖아. 이게 토가 여기만 목이고 다른 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게 더 불합리적이라니까. 말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 축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수야. 이건 수지. 이거를 오롯이 토로 본다라는 거는 계절에 맞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은 12계절이 없는 거죠. 12달이. 이렇게 되면은 2달씩밖에 없는 거라고 봐야 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정리하는 거는 정확하게 임묘진, 사오미 이거는 다 이거 목으로 보고 화로 보고 금으로 보고 이게 정확히 맞습니다. 이게 이렇게 읽어야 운이 맞아요. 그래서 헷갈리지도 않고 사주에서 특별한 뭔가를 자꾸 줬다는 게 바로 왜곡이에요. 자, 우리가 사오미 하면은 여기가 시작되는 생지고 왕지고 여기가 묘지 고지인데 이거는 하는 역할이 다른 거지 잘났다라는 게 아니에요. 왕지만 잘났다라고 하는 시선은 그게 잘못된 거지. 응? 에너지랑 똑같이 들어가면서 자기가 하는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얘는 시작하는 기운은 이미 문을 열었어. 그럼 얘는 고점에서 이미 이때 어때요? 음이 발생하지. 그러면 이미 꺾여지는 거야. 여기서는 이미 다음 계절로 넘어가는 거.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이게 힘을 모아서 여기로 모아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솔직하게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잡을 거고요. 지금. 자, 이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명확하게 해야 돼. 우리는 그동안 계속 이렇게 기존의 것도 알려주고 제 것도 알려주고 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현장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히 정리를 해서 자연의 이 에너지를 잘 읽어서 현실에 그 사람한테 진짜 적용될 수 있는 걸 알려줘야 돼요. 응?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제일 헷갈려하는 게 기존에 지금 오늘 내가 뭐뭐 했죠? 이거 진술충미하고 삼합. 자, 삼합은 말한 대로 정말로 이건 통치의 목적이 너무너무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잡을 거 뭐냐면요. 이거예요. 우리가 에너지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계속. 그러면은 요번에 저기 책에도 정확히 나와. 그게 맞아.
중기, 그러니까 인신사회 중에 중기가 투간돼서 올라오면 그게 격이 맞아요. 저기 내가 사진 찍어서 보내준 것도 있지. 우리 그 교재에도 저쪽 대학교 다닐 때 교재에도 저 교수님들 다 그렇게 잡았어. 이거를 삼합이 밑에 됐을 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이게 안 맞아. 왜 그러냐면 이거는 같이 동조하지 않아요. 선생님의 관점이신데 왜 그러냐면 봐봐요. 우리가 에너지가 봐봐. 우리가 사주를 놓고 볼 때 보통 처음에 태어나면 다들 어려. 그죠? 걔가 아무리 뭐 진술 준비를 다 갖고 있어도 걔는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쓰는 그 기운이 약해. 그러면 걔가 자라면서 그게 훈련되는 거예요. 세상을 겪으면서 살아가면서. 그지?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우리가 보통 사주를 정말로 나의 능력으로 쓴다라고 하는 거는 적어도 30이 넘어가고 40 정도 됐을 때야. 이게. 그러면은 청년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 사주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을 때가 언제예요? 나 잘 모르고 그냥 이렇게 20대 전까지야. 어렸을 때야. 어렸을 때 거의 부모의 영향력 안에 있지만 그 에너지 타고난 대로 걔가 기질을 부려. 그러면 그거를 자라면서 지성으로 훈련으로 자기의 실수로 이런 걸 통해서 자기의 사주를 이제 다루게 되는 나이가 한 40이 넘어가야 돼. 적어도 빨리 깨닫는다고 하는 애들은 30부터 그거를 이제 알기 시작해. 그러면은 정말로 내 사주를 내가 쓴다라고 하면 50이 넘어서 그 60 대운 충 들어올 때 있지. 그 변화가 확 일어나는 그 6대운에 보통 변화를 가지면서 내 사주의 주인이 진짜 되는 거예요. 이걸 진짜 보면. 그런데 그 관점을 지금 나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주를 진짜로 보면은 이 밑에 뭐 장생의 기운이 약하다라고 하는 시선이 과학적으로 안 맞는다는 거야. 뭐냐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 때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오면 우리가 지지하고 천간하고 이렇게 있어서 딱 맞아 떨어질 때 그 기운이 왕성해지지. 그러면 그게 쓸 수 있는 에너지 원이야.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 그런데 여기에서 이 안에 이 지장간 이 인원 안에 들어있는 거는 우리의 잠재력이야. 우리의 DNA고 갖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라도 갖춰져서 써야 된다라고 하는 원리가 자연과학적으로는 안 맞는다는 거지. 그냥 들어오면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어렸을 때는 이게 좋든 나쁘든 가리지 않고 막 쓰게 되겠지. 에너지가 막 생기니까. 그런데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면 그게 강하게 와도 내가 그걸 눌러. 조절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쓰는 거는 돼도 이게 밑에 산악의 조건이 돼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원리는 안 맞아. 자연과학에. 왜냐하면 이거는 함부로 쓸 수 없도록 중국의 윗사람들이 그걸 만들어 놓은 조건이라고 나는 생각해. 이 자평진전이나 이런 게 다 통치를 목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걸 벗어날 수 없다고 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자연의 원리에 따라서 에너지가 올 때 들어올 때 쓸 수 있는 걸 그대로 읽자면 삼합이고 뭐고 상관없이 지지하고 이렇게 딱 근이 돼서 됐을 때는 쓰는 거야. 실제로 운을 해석해보면 여러분들이 긴지 아닌지 맞춰봐. 임상으로 보면 되게 잘 정확해 이게. 그리고 저 책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중기가 들어가서 올라갈 때에는 밑에 삼합이 상관없이 쓰여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 지장간 안에 올라간 거. 그러면 월지가 가장 큰데 월지가 아닌 거에도 그때 올라가면 쓰는 거예요. 에너지가. 그죠? 여러분도 경험으로 알잖아요. 당연하지. 자, 그래서 요거 하나를 또 잡고요. 자, 그다음 삼합을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건 아니에요. 이걸 진짜 느껴보고 하면은. 그래서 삼합에 상관없이 올라가면은 쓴다. 그러니까 자평진전도 이게 정치적인 게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해서 이거를 써야 되고. 자, 내가 오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는 이게 지금 중국 학문이기 때문에 이거 생각 없이 그냥 쓰면은 중국 사람들의 생각을 그냥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하는 거예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건 진짜 문제가 심각해져. 우리나라 문화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이거를 자연과학의 원리로서 이렇게 볼 때 그것만 쓰면 되는 거지. 이 사람들의 사상 이런 거 배우면
큰일 나. 우리가 중국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중국 얼마나 저게요. 공산국가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강압적인 게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유교의 사상이 많이 접목되어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지금 세상에서 유교의 부분이 우리 어느 정도가 돼야지 이게 집요하면 이거 시대에 안 맞는 거지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고려하지 않고 다 그대로 쓰는 거에 나는 아주 진짜 숨이 턱턱 막혔어요. 그 전에 말도 안 되는 걸 이렇게 쓰고 있구나 계속. 자 그다음 또 잡아줘야 될 게 이거는 진짜 저기예요. 그 자연과학으로 하셔야 된다. 이거 이 정신까지 와서 하는 건 진짜 위험하다. 위험해. 사막, 진술충미.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사막, 진술충미. 이거 중기 올라간 거. 그 다음에 또 제가 평상시 많이 여러분들한테 바꿔놓은 거 이거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한 게 뭡니까? 화. 요번에 화 그거 말했죠? 화라는 에너지가 이게 목이 정말로 땡겨서 쓰는 거가 맞아요. 그게 자연적으로 빛이라고 자연과학에서는 말하지만 원리를 보면 진짜 맞아. 그리고 봐봐. 우리가 을목이라고 하는 거가 병화를 만날 때 얘가 되게 꽃을 피우지. 네. 그죠? 이 원리는 이렇게만 해석이 됐어. 여기서는. 이게 더 들어가서 보면 원리가 목의 그 에너지가 화를 끌어들이는 인자야. 인자. 그러니까는 이렇게 보면 이러지만 이거는 간목도 별다르지 않다는 거지. 목의 기운이라는 자체가. 응? 그리고 봐봐. 내가 그때 그 밑에 해수 분출구 말할 때 새 생명 탄생할 때 자, 올해 같은 경우 이민년이니까 올해가 수화기제가 정확히 일어나는 해야. 네. 태양을 중심으로 있고 지금 임수는 왔고 밑에 새로운 인목으로 기운이 딱 생성돼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기운이 지금 온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막 저기 해. 그런데 거기서 그래. 거기서 되는데 지금 그 이 분출구 안에 있을 때에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용암. 아니 좀 이따 지금 놓쳤어. 이 원래 하려는 저거라. 내 실수가 이게 나쁘다. 지금 까먹었어. 웃겨. 아니 저 뭐 중요한 얘기. 해수분 얘기를 한. 해수 분출구 거기 안에 화석 그게 그래서 수학이제 저 목하고 수하고 만나서 이 목이 지금 딱 출현돼서 나온 게 올해라고 이거. 그 새로운 기운이 생긴 거라고. 없던 게 뭔가가 생긴 거야. 그 얘기하려고. 그게 지금 과학적으로 보면은 그거라고. 그래서 새로운 기운의 이거를 사람들이 찾기까지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거야. 감을 못 잡고서. 이미 새로운 게 시작했어. 이미 시작됐다니까. 그러면 이게 내년 정도 되면은 감을 잡기 시작하겠지. 왜냐면 인하고 묘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된 거잖아. 의무를 됐으니까. 이제 지금 정립이 되는 거죠. 내년 되면은 이제 자리가 이거구나 하고 사람들이 감을 잡기 시작하는 거야. 네. 자, 우리가 이거를 계속 개발해 가되 기초는 어디 가지 않는 거라 그랬잖아. 갑을 병정 무기용신 기초는 어디 가지 않는데 해석 방법이 달라야 된다고 얘기한 거잖아. 또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혼란스러운 거 또 평상시 또 뭐였죠?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운을 읽는 거에서 그 운 읽는 거는 진짜 이거는 돈 내고 해야 돼. 돈 받고 해야 돼.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하고 지금 중요한 거 그러니까 헷갈리는 걸 잡아준 거는 지금 임묘진 이거 꼭 그걸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연월일시 어디에 있거나 진이면은 목이에요. 응? 축이면은 수로 봐야 돼요. 이걸 토의 기운을 갖고 있지 이게 토라고 절대 보면 해석 안 맞아요. 이거 저번에 언니 그분 누구 가져왔을 때 축 우리 수로 해서 해결했는데 정확히 맞았잖아. 이게 임상을 해보면 알아. 그리고 이거에는 그 형충회합을 왜 보면 위험하냐면 사람들의 감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기 감정이 싫으면 나쁘게 해석하는 것도 분명히 들어가 있을 거라니까. 그건 틀림없어.
음.